2027년까지 민간이랑 지자체와 함께 5천 개의 아주 선도형 스마트 공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2만 개의 중소기업의 디지털 혁신 모델 또한 만들어낼 것입니다. 네, 지난 18일이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신디지털 제조혁신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만 5천 개를 육성하겠다라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권순재 제조혁신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과장님, 진짜 참 필요한 부분이죠. 신디지털 제조혁신 추진 전략. 네네. 자, 지금 이제 나오게 된 배경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배경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독일이나 미국, 중국 같은 세계 주요국들은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는 부분에 국가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네. 그 배경으로 역사적으로 산업혁명 이후에 글로벌 제조 강국들이 세계를 주도하는 패권 국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도 중소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14년부터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도와주는 스마트 공장 보급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22년까지 3만 개 스마트 공장을 보급을 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성과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기초 수준의 스마트 공장 중심으로 보급되다 보니까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었습니다. 해서 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의 정책 추진 성과를 토대로 해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중소제조업 디지털 제조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근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네, 배경 설명해 주셨는데요. 디지털 제조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네네네. 이 디지털 제조라는 용어를 조금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결국은 디지털하고 제조의 합성어인데 네. 제조업 현재는 상당히 아날로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최대한 디지털화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제품 개발하고 생산 공정 같은 생산 활동뿐만 아니라 유통 관리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경영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디지털 제조의 출발점은 생산량, 분량률 등과 같은 생산 현장의 각종 제조 데이터를 ICT 기술 기반으로 수집 분석하고 공정을 개선하는 제어까지 해나가는 그런 활동을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디지털 제조가 앞으로 그냥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이걸 좀 혁신할 필요가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자율형 공장, 네네. 그리고 또 디지털 협업 공장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많이 확대될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제조업 현장에 디지털뿐만 아니라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AI 기술을 접목하는 게 가장 큰 화두인 것 같고요. 저희도 그러한 세계 추세에 발맞추어서 자율형 공장이라고 하면 그 자율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AI하고 AI 기술을 제조 데이터를 관리하는 쪽에다 기술을 접목해서요.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 주행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공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디지털 협업 공장은 전후방 가치 사슬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 5개 이상의 협업 기업 간의 협업을 촉진하는 정책입니다. 해서 기업 간의 데이터를 서로 연계시켜서 여러 개의 공장이 하나의 공장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정책입니다. 아, 그럼 그런 공장들이 하나의 모여서 하나를 하게 되는 건가요? 공장의 위치는 다 따로 떨어져 있는데 네. 그게 온라인 데이터로 서로 연계가 됩니다. 아. 그래서 A 공장의 정보가 B 공장으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A 공장에서 생산한 품목이 요거는 생산되었으니까 B 공장으로 바로 납품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보 간의 연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소통이 이루어지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정이 진행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 부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기업의 역량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거는 저희가 지난 정책을 좀 살펴보면서 지난 정부 5년간의 스마트 공장 3만 개를 보급하면서 정부 주도로 보급 정책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역량에 관계없이
많이 쫙 확산한 느낌이 좀 있어서 이번에는 그러한 기반을 토대로 고도화로 가려고 하면 네. 민간 전문가들이 기업의 역량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그 역량에 맞추어서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량을 보통, 우수, 취약 3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우수 기업은 선도 모델로, 보통인 기업은 조금 더 고도화된 기업으로, 취약한 기업들은 로봇이나 자동화 설비를 갖춰줘서 좀 더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정책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네. 사실 이것들을 아마 많은 분들이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네. 많이 보셨기 때문에 어떤 그림은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단어 하나하나가 좀 어렵습니다. 네네. 고도화 단계의 예. 지능형 공장을 육성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고도화 단계라는 것은 결국 이제 뭐 AI라든가 디지털화를 조금 더 그렇죠. 많이 만들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지금 현재 기초 단계라고 하면, 네. 기초 단계의 지능형 공장이라고 하면 사실은 현재 우리 뿌리 기업이나 이런 데를 가면 자동화도 물론 차근차근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다 수기로 예, 예. 사람이 수기로 일일이 쓰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은 그렇군요. 예, 네. 그게 이제 기초 단계를 구축하게 되면 그게 컴퓨터로 사실을 불러 올릴 수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가 이제 기초 단계 공장이고요. 고도화 단계 공장이라고 하면 그렇게 나온 데이터를 AI 기술 같은 걸 접목해서 공장을 제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아가는 단계이고요. 네. 그 이번 발전 단계, 이번 그 네네. 지원 대책이 이런 부분들로 만들겠다라는 네네. 얘기거든요. 정부 지원 정책은 지난 5년간 3만 개를 보급하면서 기초 단계 공장이 한 2만 3천 개 정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진 기반을 토대로 조금 더 고도화된, 조금 더 자율스럽게 사람이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 정책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노동력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네. 큰 사회 이슈고요. 특히나 중소기업 현장으로 가면 중소기업에는 빈 일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청년 실업은 여전히 있고요. 이러한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난 수년간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 문제가 있고요. 이거를 해결하는 가장 큰 정책 수단 중에 하나가 로봇과 자동화를 네. 통해서 현장의 근로 여건을 조금 더 개선을 하게 되면 청년층들도 많이 취업을 할 것 같고 그러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요 정책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좀 더 현장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 자금, 기술 보증 기금의 보증 같은 프로그램, 그다음에 정부가 직접 돈을 지원하는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지금 여기에 많이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7년까지 한 7천 개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공장들이 네네. 지금 이제 자동화로 바뀌었고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변의 국가 산단이나 이렇게 네네.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네. 보면 이미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예전 공장 같지 않다. 네네. 막 굴뚝 나오고 막 공장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깔끔하고 뭐 일하고 싶은 그런 느낌의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네네. 예, 이런 부분들 앞으로 굉장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까 이제 고도화 단계를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기존에 지금은 데이터들을 일일이 수기로 작성하는데 그것들을 디지털하면서 좀 쉽게 네, 이런 걸 할 때 필요한 게 ICT. 네. 이겠습니까? ICT를 많이 이용하신다고. 그러니까 ICT 기술 자체가 스마트 공장으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봇하고 생산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 시설의 자동화를 만들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아날로그적 제조 데이터들을 디지털로해서 모으는 단계가 기초 단계의 출발이고 예. 지금 지금 우리나라의 중소제조업이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이 7만 개 정도가 있고요. 이게 이제 공장 단위로 하면 20만 개 이상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만 개를 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업이 아주 많이 있고 이런 공장들은 기초 단계 수준의 스마트 공장, 지능형 공장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정부는 고도화 중심으로 가고 민간과 지자체의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책도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현장에 적용하려면 제조 네네. 데이터 표준 모델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예, 이 표준 모델이 만들어지면 뭐 EU나 미국 같은 제조 강국들과 소통하기도 더 편안해질 것 같은데 네네네, 이 부분도 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사실은 지금 ICT 기술을 제조 현장에 접목하는 노력들을 선진국에서 많이 해왔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느꼈던 점이 각 공정들, 장비들
또는 거기를 만들어주는 기업들이 전부 좀 제각각인 느낌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데이터 호환이 잘 안 이루어지는 예. 부분이 있어서 지금 독일을 중심으로 한 EU, 미국에서는 제조 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스마트 공장을 한 4, 5년간 이상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제조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노력을 같이 병행하고 있고 거기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그 나라들과도 제조 데이터 표준이 호환될 수 있는 수준의 제조 데이터 표준 모델을 만들어 가려고 계획하고 있고 내년도부터 당장 시범적으로 50개 표준 공정과 장비부터 시작을 해서 27년까지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제조 데이터 거래소가 생긴다고 하는데 네네네. 그럼 거기서 기술들을 거래하는 건가요? 기술 거래는 아니고요. 제조 데이터에 관한 거래입니다. 네. 이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AI 기술을 제조 데이터에 적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그러면 AI를 적용할 수 있는 제조 데이터 셋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 이 제조 데이터 셋이 되게 만들기도 어렵고요. 찾아내기도 어렵고 저희가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 나가면서 나오는 데이터 셋을 제조 AI를 통해서 실증을 해보고 확인이 된 데이터 셋을 거래소에 올려서 다른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참 신제조 디지털 혁신입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공장들이 정말 깨끗하고 깔끔한 디지털 공장으로 바뀔 텐데, 스마트 공장 바뀔 텐데 앞으로 하나하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권순재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